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그 이제 4층인가 3층에 가시는 그 귀부인 둘이서 대화를 하시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죽긴 못 추워. 방송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던데 나와보니까 괜찮더만 이러시더라고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추우시더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즐거운 시간이 다 갔고 이제 재미없는 시간인데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남아 계시네요. 그 우리 여러분 자신의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또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한번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번 싹 한번 그려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하십니까? 네. 네, 좋죠. 친절하지 않게 불쾌하게 하시는 분도 있나요? 없어요. 참 행복하시겠네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늘 친절하게 하십니까? 네, 노력해요. 친절하게 해요? 노력해요. 네, 복 받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왕 사는 거 친절하게 살아보자. 친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없다. 네. 틀렸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친절해야 돼요? 내가 먼저 친절해야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친절해야 다른 사람도 친절하게 할 거다. 내가 친절해도 친절하지 않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도 나는 친절하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우리는 뭘 해야 돼? 친절하게 해야 된다. 그 예를, 친절을 해서 좋은 일이 생긴 예를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임스 레인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자고 정치가고 목사입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93년부터 97년까지 레인이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 제임스 레인이는 돌아가서 미국에 돌아가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차를 안 타고 걸어서 출퇴근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출근하다가 보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혼자서 쓸쓸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나이 많은 두 남자의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저 하는 일이라고 뭐예요? 인사하고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집의 뜰에 잔디 깎아주고, 잔디 깎는 것도 꽤 힘들거든요. 또 커피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해서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과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외로운 노인 내가 친절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걸로.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출근하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전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뭐 문상을 하고 그랬더니 한 유족이 나와서 이게 당신한테 남기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를 하나 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노인네가 이 레이니한테 준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편지를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것은 그 사람이 돌아가신 그분이 코카콜라의 회장이었어요. 그 코카콜라의 회장인 걸 모르고 2년 동안을 지냈죠. 그래서 노인이 준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요.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들의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함께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와, 2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천억 원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액수죠.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의 5%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레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놀란 것들은 첫째는 뭐냐? 그런 대부호 코카콜라 회장이면 부자 아닙니까? 그런 부자가 아주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 두 번째는 자기가 그런 신분인데도 내가 코카콜라 회장이요 이렇게 밝히지 않고 그냥 대화를 했다는 거. 세 번째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단지 2년 동안 작은 친절, 교제했다는 것 뿐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겼다는 거. 이건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는 진짜 놀라고 놀랐죠. 작은 친절이지만 그렇게 해서 큰 돈을 이게 벼락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벼락부자라는 말 아세요? 네. 왜 벼락부자라는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네. 그 얘기부터 먼저 해드릴까요?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성실한 그런 모성사리도 하고 해서 계약된 기간이 끝났는데 돈을 깍쟁이 주인이 반밖에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속 터지지만 그걸로 이제 뙤약밭을 저 산비탈에다 사가지고 이제 자꾸 가꾸고 그럽니다. 자꾸 이제 밭을 늘려가죠. 그냥 힘은 있으니까 그냥 밭을 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마을에 그 주막에 가서 이제 대포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견디고 하는데 그 주막에 그 일하는 처자가 꽤 곱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 친구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콩을 심었어요. 콩을 이제 밭이 자꾸 넓어졌는데 콩을 많이 심고
그 수확을 해서 다 털어서 이제 다 쌓아놨는데 해마다 자꾸 그게 늘어나죠. 근데 어느 날 다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흐뭇한 거죠. 이제 그 주막에 처자도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하고 살자 이래로 그러던 참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니 벼락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콩이 다 타버렸어요. 이게 이제 죽을 맛이죠. 그거 팔아서 재산도 좀 늘리고 장가도 가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가진 1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해서만 콩이 다 타버렸으니까 그래서 막 울고 술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어떤 노인네가 오더니 그거 콩 벼락 맞은 콩이 때문에 좀 그래서 여기 쑥 그랬더니 좀 가져가면서 돈을 이만큼을 주면서 돈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가져가더래요. 소문이 났어요. 벼락 맞은 콩이 특효약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그냥 여기저기서 그걸 보약을 사러 이제 그 약재로 고급 약재를 사러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팔았더니 돈이 이만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벼락 부자입니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있었는데 레이니 교수가 그렇게 벼락 부자식으로 큰 돈벼락을 맞았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가 아주 참 신나게 잘 쓰고 잘 살겠죠.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참 많네요. 근데 이 에모리 레이니 교수는 이렇게 귀한 돈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해서 대학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대학의 총장이 돼요. 이 2년 동안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왔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에 30년 전에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이것이 친절의 힘이다. 여러분도 그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작은 친절을 베풀면 나에게도 돈벼락이 떨어지겠다 하는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친절하면 좋다 하는 겁니다. 또 미국의 백화점에 이 옛날 백화점은 특히 지금처럼 크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를 파니까 근데 그 비가 막 날이 굳더니 막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노 부인이 홈박 젖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제 좀 비를 피하고 싶은데 근데 직원들이 지금은 백화점이 다 자기 코너가 있죠. 내 물건 팔고 있는데 그때는 뭐 이제 여러 개 다 있으니까 이제 직원들이 사람이 오면 가서 뭘 이렇게 골라서 팔고 그랬던 건데 아무도 그 노 부인을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귀찮아하죠. 이렇게 불편한 눈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페리라고 하는 말단 직원, 페리라는 말단 직원이 다가가더니 뭘 도와드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자를 내주면서 여기 앉아서 편히 계시다가 비 그치면 가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 부인이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잘 그래도 이제 조금만 마음이 편안해져서 있었죠. 2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 페리한테 명함을 달라고 그래요. 명함을 달라고 해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다. 몇 달 지났는데
편지가 백화점 사장한테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내가 당신네 백화점에 2년치 물건을 전부 계약을 하겠다. 다 사겠다. 2년치를. 백화점 사장은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며칠 팔기도 어려운데 2년치를 팔아준다고 그러니까. 단 조건이 페리라는 그 직원하고 계약을 하겠다. BP에서 들어온 노부인을 잠시 안내해 주었었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 잠시 편하게 해드렸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 철강왕 카네기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카네기의 어머니였어요. 억만장자 카네기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얘기하고 해서 돈 좀 다고 해가지고 그 백화점에 2년치 물건을 계약을 했다. 잠깐 동안의 친절이 이 페리라는 청년의 운명을 바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죠. 소나기 그칠 때까지 편안하게 계시다 가세요. 그 한마디 그리고 그렇게 안내해 줬던 것이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친절하면 기쁨 또 뿐만 아니라 건강해진다. 미국 그 뉴욕 맨하탄에 가면 이제 록펠러 센터가 있어요. 록펠러 타워가 있습니다. 그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록펠러 타워인데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록펠러 빌딩을 다 꼭 보고한 그런 관광 코스도 됐던 거고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머무르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 억만장자 록펠러가 세운 그런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것입니다. 이 록펠러 얘기를 좀 하면요, 이제 록펠러는 이제 가난한 이 사람이 1838년부터 1937년까지 1839년에서 1937년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렵게 지내다가 16살에 농수산물 이 중개하는데 그 취직을 해서 거기서 해요. 그래도 이제 이 부자가 되려면 눈썰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중개하는 걸 보고서 그 직원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몇 년 지나서 자기가 그 중개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석유가 펜실베니아에서 석유 광맥이 터졌어요. 석유 광맥이 터지니까 그 정유하는 업들이 생기게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록펠러는 록펠러가 누구야? 석유 정제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장사수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세계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정유회사를 세우고 스탠다드 오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33세에 백만장자가 됐고 33살입니다. 백만장자가 됐고 43세, 43살에 미국에서 제일 큰 정유회사가 됐고 53세에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어요. 그럼 엄청 부럽죠? 돈 너무 밝히면 안 돼요, 그렇죠?
순간. 그래도 부러워요. 53세에 세계 제1의 부자가 됐는데 55세가 되던 때 말이죠. 55세가 되던 때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선고를 받기를 앞으로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런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검진을 받으러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병원을 들어가는데 병원 로비에 써 있는 그 액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한글로 쓰지 않고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걸 읽어본 순간 마음에 이제 무슨 전율이, 이 사람 회고록에 나오는 게 전율이 이런데요. 마음이 막 들으니 그래서 참 눈을 감고서 이제 막 눈물 흘리고 이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뭔가 만감이 교차했겠죠. 근데 갑자기 시끄러워지더래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어떤 소녀가 아파서 입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병원 측에서는 돈이 없어서 입원을 안 받아준다. 그 애 엄마는 제발 입원 좀 시켜달라고 이제 이렇게 사정하니까 막 소리가 왔다 갔다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로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그 입원비를 내줘라. 대신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 얼마 있다가 이 소녀가 다 나와서 퇴원을 했어요. 로펠러가 그것 때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기쁘고 내 평생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적은 없었다. 그걸 회고를 했어요. 55세 때 이제 56세면 죽는 건데 그 기쁨을 맛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로펠러는 자선을 시작합니다. 기부를 해요.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또 교육, 의학 여기에 기부를 많이 해서 로펠러 재단을 세우고 55개국에 로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자선단체 기부를 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56세에 죽는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40년을 더 살았어요. 98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그 소녀가 입원을 못해서 쩔쩔매는 거를 그 입원비를 대주고서 평생 처음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것을 느끼고서는 그때부터 자선 기부자를 하던 이 로펠러가 그것이 작은 친절이 결국은 기쁨과 건강을 찾아서 98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기부를 시작할 때 하고 났더니 많이 기부를 하고 났더니 돈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절 또 이런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행복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도 하나 들어드릴까요? 2016년 몇 년 안 됐죠? 그러니까 8년? 아니야 6년?
아니. 16년? 그렇죠? 지금 22년이니까. 16년이면은 2016년이면 6년이네요. 가끔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박동혁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박동혁. 30살 때 회사 창고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인이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혹시 힘이 드니까 좀 쉬었다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귀찮기도 하고 또 일하는데 방해도 되고 그럴 텐데 네,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소파에 안내해서 앉히고 물도 한 잔 또 다 드렸어요. 그리고 앉아서 쉬는 동안 말동무를 해드렸습니다. 이 박동혁은 모쏠남입니다. 모쏠남이 뭔지 아세요? 모쏠남. 모태 솔로 남. 모쏠남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예요. 여자친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한 번도 못한 남자, 이런 남자가 모쏠남이랍니다. 이 박동혁은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못했던 모쏠남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부인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물어봐요.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사귀는 사람은 있느냐?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 쉬고 가면서 전화번호를 달라. 그런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 부인은 그 박동영이가 탐이 나서 사위를 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소개해줘요.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잘 인연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흐지부지 끝났어요. 근데 한 1년이 가기 전에 다시 그 부인이 연락을 합니다. 내 조카딸이 있는데 한번 소개팅 하자. 이래가지고 만났어요. 이름이 이선혁인가 그래. 이선현이에요. 이선현. 나이가 동갑내기인데 만나서 2년이 됐나 봐요. 교제를 하고 그래서 34살 될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살게 됐다는 모쏠남이 잠깐의 친절, 작은 친절이 인생의 반려자를 얻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친절한 사람한테는 욕을 안 하죠. 웃는 사람한테 누가 욕하나요? 다른 사람이 욕해도 그 욕을 안 받는 방법 아세요? 옛날에 부처님이 제자랑 같이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막 욕을 해요. 부처님이 씩 웃고 그냥 갑니다. 제자가 물어요. 아니 선생님 저 사람이 선생님한테 욕을 그렇게 하는데 그냥 왜 야단을 치든지 뭘 하든지 하시지 않고 그냥 웃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한테 금덩어리를 하나 주는데 그걸 받으면 누구게 되니? 네, 선생님께 되죠. 그러면 내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니? 누구가 되겠니? 그 사람 거죠.
아, 저 사람이 욕을 했지만 나는 욕을 안 받았어. 그 욕은 누구 거니? 저 사람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웃는 사람에게는 욕을 하지 않고 친절한 사람에게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할까요? 친절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결국 우리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도 한다. 우리 다 같이 친절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기쁘게 오래오래 사시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